탐스러운 주황빛으로 곱게 물든 농장. 1년 동안의 땀과 정성이 빚어낸 열매는 그동안의 수고로움을 보상해줍니다. 애들 보면은 자식 같은 느낌. 내가 1년 고생하는 것이 다 날아가고 기분만 좋아요. 땅심이 좋은 이런 지력을 향상해야만큼 이 무농약을 성공할 수 있다. 그야말로 거기에 대한 끈기와 고집이 있어야 반드시 친환경을 이룰 수가 있다. 정성으로 물든 황금빛 열매, 그 속에 우리의 삶도 사랑도 여물어 갑니다. 고흥군 점안면 너른대지에 자리 잡은 하나봉 농장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부지화가 제주도에선 한라봉이 됐고 고흥에선 하나봉이란 이름을 얻었는데요. 남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갯내음 머금은 바람과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따뜻한 기후를 가진 고흥은 하나봉 농사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한 집, 두 집 시작한 하나봉 농사를 지금은 60여 농가가 함께하고 있죠. 젊은 시절 외지에 나가 일했던 남편은 나이 지긋해 돌아온 고향에서 늦깎이로 시작한 하나봉 농사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봉을 이렇게 기르게 된 것은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집사람은 오이 하우스를 했어요. 80년부터 한 30년 동안 했죠. 그러니까 기름이 유류값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오이를 해갖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겠다. 그런데 이 한라봉 요 자체는 영하로만 안 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이렇게 달려 있을 때는 영상 3도로만 해주면 그 무난하다. 그래서 약 한 오이에 대한 10분의 1만 유리대가 들어도 가능하다 해서 경쟁력 차원에서 이제 사실은 했습니다. 이걸. 남편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해졌습니다. 무농약 재배가 쉽지 않은 하나봉을 농약 없이 키우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죠. 일본에 건너가 재배 기술을 배워오기도 했고요. 밤낮으로 연구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터득해갔습니다. 사람 몸에 들어가는 과일이기에 정직하게 농사 짓겠다는 신념은 남편을 늘 깨어있게 만들었죠. 2과 내지 3과나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2과 3과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 2개 아니면 3개가 들어가서 3kg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죠.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죠. 만져만 봐도 이렇게 쳐다만 봐도 좋죠. 견학을 오신다고 이렇게 많이 제주도 분들도 많이 오시고 전국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농장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자부심을 저는 그 점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부 인사들이 오면 그 기술을 가르쳐 주지 마시오. 이제 하는 그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고흥에서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타 시도에서 많이 해서 만약에 홍수철화가 되면 단가 면에서 절하가 될 것이냐 이런 그 위험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잘만 갖고 오면 없어서 못 팝니다. 이거 지금 직접 밟아보세요. 쏙쏙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작은 알맹이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유기 함량이 풍부해 이렇게 되고 이것은 1, 2년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한 10여 년 동안 땅심을 갖고 와야 이렇게 된다. 황토도 들어있고 이 속에는 또 텃밭 한 5년 이상 이렇게 묵혀야 됩니다. 그 안에 넣게 되면 이 탄닌과 리그레인 이 성분이 많아서 작물에 오히려 해롭다. 나무를 가꾼 데는 물론 이제 토양도 좋아야 되고 또 물, 햇빛.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유기 함량이 높은 땅심이 좋은 이런 지력을 향상해야만큼 이 무농약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 주먹보다 큰 열매가 가득 달리다 보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나무가 쓰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는 여름이면 열매를 일일이 줄에 매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하우스 안에서 해야 하는 작업은 참 고된 일이죠. 일체 농약 성분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무농약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천물을 사용치 않고 관정을 파가지고 순 관정물로만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죠. 오염된 물을 갖다가 만약에 관수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안 되죠. 토양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무농약을 해본 게 이야기인데 이 3년이 고비예요. 관행 재배하다가 3년 안에 전부 다 이것을 안 해버립니다. 왜? 농약을 뿌려버리면 방제가가 99%입니다. 땅심만 충분히 길러준다 그러면 무농약이 가능하다. 단 그러나 이 작물을 키우는 사람이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화학적인 것은 결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옛 토양으로 가가지고 유기함량이 풍부한 이런 그 거름을 주어야만큼 땅심이 살아난다. 저는 지금 퇴비를 어떻게 넣냐면 3년에서 5년입니다. 완전히 묵혀서 그놈을 아무 냄새가 없는 거기서 잡초도 나는 그런 퇴비를 이렇게 시열을 하고 있죠. 살아있는 땅에서는 동물들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요. 진드기같이 나무에 붙어있는 벌레는 사람의 손으로 제거하고 땅에 사는 벌레는 닭들이 맛있게 먹어서 처리해줍니다. 표준어로는 주면우리라고 하기도 하고 곰벌레라 하기도 한데 그것이 전체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 신초 새로운 줄기가 나오면 그걸 뺑돌로 이렇게 갉아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지금 잡아먹으라고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지금 이 아들이 잘 잡아먹어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씨알이 굵고 당도가 높은 열매를 얻는 걸 보고 앞서 재배를 시작한 제주도의 농민들조차 놀라곤 합니다. 1년 내내 한눈 팔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장에서 땀 흘리는 아내의 노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천성이 부지런한 아내는 타고난 농부입니다. 멀리 계시면서 그 월급을 받으면은 그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뭐 어려운 학생들 그런 사람 만나면은 그냥 학용품도 사줘버리고 밥도 사줘버리고 그러고 가족은 생각 안 해요. 먼저 남이에요. 우리 아저씨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래 남의 일도 많이 해가면서 진짜 어렵게 살았습니다.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죠. 그랬지만은 이제 시부모가 너무너무 허리가 굽어요. 그러니까 저 부모님을 놓고 나가놓고 나가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못 나갔습니다. 22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 40여 년을 함께한 아내. 그동안 자식 넷을 키우고 시부모님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던 아내인데 곁에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가정이 그야말로 튼튼하고 또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한 것인데 그때 그 젊은이 혈기에 그런 걸 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좀 잘 해드리더라면 건강도 좋았을 거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 자고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를 하니 이 가슴 아프죠.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는 자꾸 안 하지만 그야말로 좀 미안스럽고 나를 따로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후회스러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30년 가까이 주말 부부로 살다 10여 년 전에야 함께 살게 됐는데요. 우리는 새롭게 찾아온 신혼을 즐기며 자식 키우듯 하나봉을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외지에서 직장을 다니던 막내 아들도 농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들은 젊은 감각으로 농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칭찬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99%가 암이다 그것이에요.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가 암이 걸렸다 그래서 암 걸리면 이거 얼마 없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 있는 애기를 불러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이 농장을 누구를 주겠냐. 네가 이놈을 아빠 뒤를 이어서 이렇게 좀 경영을 해라. 처음엔 좀 도망 다녔거든요. 이제 도저히 내려와서 생활할 수는 없다. 이제 광주 병원에서는 준비하셔라. 자식들 다 불러라.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돈만 봤으면은 아마 그냥 올라갔을 거예요. 조금은 망설이며 시작할 일이었지만
아들은 견실한 농사꾼이 돼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 등 우리가 하기 힘든 영역을 담당하며 든든히 한 몫을 해주고 있죠. 고마움 한켠엔 고생스러운 일을 맡긴 데 대한 미안함도 큽니다. 그 오이 농사를 내가 30년을 지었지만은 자식들은 일을 안 시켰어요. 공부만 하라고. 내가 하도 고생을 해서 자식들만큼은 절대 일을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아들을 시키려고 보면 내가 또 안타까워요. 부모 마음은. 지금은 아들도 그렇고 또 남편도 그렇고 그 옆에가 이렇게 든든하게 두 사람이 다 있어줘서 그래서 가족이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그냥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교과서라는 하시는 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농사를 잘 짓지는 않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 어머니세요. 이제 어머니가 그만큼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농장이 있는 거죠. 맛을 내기 위한 이파리가 한 250에서 280은 가져야 돼요. 이런 이파리 하나라도 망가질까 싶어. 얼마도 하루 내가 이런 가지를 10번도 만져봅니다. 1년 중 무려 300일 동안 나무에 달려있는 하나봉은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인데요. 전지 작업이 시작되는 2월부터 이듬해 1월 수확까지 한눈 팔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 크죠, 진짜. 이런 느낌을 보면은, 이런 애들 보면은 자식 같은 느낌. 이런 놈들을 보면은 내가 1년 고생하는 것이 그 느낌이 다 날아가고 기분만 좋아요. 그 내 손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맛이 내 손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작물은 그 주인의 발따죽 소리를 듣고 자란다 했던 그런 말이 새롭게 이제 제가 직접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내 손이 이 하나봉 하나에 한 10번씩은 갑니다. 제 손이 10번씩이 가야 이 하나봉이 제대로 이렇게 달리게 되고 맛도 제대로 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봉 외에도 배추며 고추,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고단한 날의 연속이지만 수확의 기쁨이 그 고단함을 견디게 하죠.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하나봉은 주황빛으로 곱게 물들어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인공 비료나 농약을 써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자연의 빛깔이죠. 당도는 높이고 산도는 낮추는 우리만의 기술 덕분에 맛 또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당도가 몇 브릭스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당이 높다고 맛있는 게 아니고 당과 산의 밸런스가 맞아야 그야말로 맛있는 과일이다. 그래서 쓴맛하고 단맛하고 어떻게 그 밸런스를 잘 맞출 거니까 그것이 관건이지. 과일의 신맛을 줄이면 단맛은 자연스레 두드러집니다. 우리 농장 하나봉이 맛있는 이유는 바로 산도와 당도의 황금 비율을 맞추기 때문이고요. 무농약으로 재배한 덕분에 상온 보관이 가능한 것 또한 장점입니다. 하나봉은 대부분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판매됩니다. 맛과 무농약 재배에 대한 신뢰를 얻었기에 한 번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우리 농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저 입으로 맛있다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왜냐? 맛은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건가가 관건이지 우리 제품이 좋습니다. 함께 우리 제품만 잡수십시오.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돈이 아까워서 먹었네? 그러면 다시 주문 안 합니다. 그 과일을 잡수고 다시 먹고 싶다. 수확이며 선별의 포장까지 눈코 뜰 새 없었던 하루가 저물고 고생한 아내와 오랜만에 외출을 준비합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난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농사 짓는 이가 대부분인 농촌인지라 모두들 풍물가락에 대한 애정이 있고 가락의 즐거움과 가치를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매주 한 차례씩 만나 함께 풍물을 연습합니다. 고흥에서 전해 내려온 별신굿 보존회 활동을 통해 고향의 가락을 알리고 또 노동의 고단함을 푸는 시간을 갖는 거죠. 나이 들어 느끼는 전통 가락은 예전에 알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이 담긴 애틋하고 정겨운 우리만의 소리죠. 시골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반복된 생활은. 일은 힘들지만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두들고 가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건강한 땅을 지키며 부단히 노력해온 세월. 300일의 지루한 기다림 끝에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사계절의 햇빛과 바람을 얻어 달콤하게 무르익은 열매는 우리 부부의 인생이며 삶의 기쁨이죠. 우리의 하나봉이 사람들에게 달콤한 행복과 기쁨을 전해준다면 우리의 노년 또한 그러할 겁니다.